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은 어떤 먹이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 배울 학습 목표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먹이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교과서 글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윗부분과 그림의 윗부분이 먹이 사슬과 관련된 부분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 생물은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에 있습니다. 메뚜기는 벼를 먹고요. 개구리는 그런 또 메뚜기를 먹습니다. 이처럼 생태계에서 생물 먹이 관계가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먹이 사슬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사슬이란 말을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사슬이란 거는 그림과 같이 쇠로 만든 고리를 여러 개를 이어서 만든 줄인데 뭐 이런 거 예전에 그네나와 같은 곳에 이렇게 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 그런 사슬이 있습니다. 이 이름을 본따서 먹이 사슬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교과서 다음 글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메뚜기는 벼 외의 다른 먹이도 먹고 개구리는 메뚜기 외의 다른 먹이도 먹습니다. 메뚜기가 꼭 벼만 먹는다기보다는 메뚜기 벼 이외에 다른 풀들도 먹고요. 개구리는 메뚜기 이외에 뭐 방아깨비나 다른 곤충들도 잡아먹겠죠. 이처럼 생태계에서 여러 개의 먹이 사슬이 얽혀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먹이 그물이라고 합니다. 먹이 사슬도 있고 먹이 그물도 있습니다.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을 만드는 놀이를 해봅시다. 교과서 먹이 사슬, 먹이 그물 그림과 관련하여 조금 더 설명을 살펴보고 탐구활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의 생물은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에 있습니다. 메뚜기는 벼를 갉아먹고 개구리는 메뚜기를 먹죠. 벼가 메뚜기에게, 메뚜기가 개구리에게 먹히듯이 생태계에서 생물의 먹이 관계가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먹이 사슬이라고 합니다. 그럼 메뚜기는 벼만 먹고 살까요? 아니에요. 메뚜기는 벼 외에 다른 풀잎도 갉아먹고 개구리 역시 메뚜기 외에 다른 먹이도 먹고 살아가요. 즉, 생태계에서 생물은 한 가지 생물뿐만 아니라 여러 생물을 먹이로 하며 살아가는데요. 생태계에서 여러 개의 먹이 사슬이 얽혀 마치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먹이 그물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생태계 내의 생물들은 먹이 사슬과 먹이 사슬이 얽혀 있는 먹이 그물로 복잡하게 얽혀 살아가고 있답니다. 31쪽 탐구활동 관련 내용입니다. 실험관찰책 16쪽에 기록하는 곳이 있습니다. 실험관찰책 16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과 먹이 관계 놀이를 한 뒤 먹이 사슬을 파란색 화살표로 또 먹이 그물을 빨간색 화살표로 연결해 봅시다 입니다. 먹이 관계 놀이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예를 들어 벼, 한 사람은 옥수수, 한 사람은 토끼라는 이름표를 달고 서로의 먹이 관계가 어떻게 될지를 서보는 활동인데 이게 한 줄로만 쭉 서 있다면 먹이 사슬이고요. 여러 갈래로 뭐 실을 연결해서 탐구활동 그림 두 번째 그림처럼 실을 연결해서 서로 얽혀 있다면 먹이 그물이 될 텐데 우선 이 활동을 직접 해볼 수는 없어 가지고 정리하는 내용으로만 정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를 나방 애벌레가 먹고요. 참새가 또 그 애벌레를 먹기도 하고 참새는 또 매에게 먹히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줄로 쭉 연결되는 것은 먹이 사슬이고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표시했고 먹이 그물은 좀 더 복잡하겠습니다. 메뚜기가 벼를 먹는 것도 있지만 다람쥐나 토끼도 벼를 먹는다고 합니다. 메뚜기 개구리가 메뚜기를 잡아먹기도 하지만
다람쥐도 메뚜기를 먹는다고 하네요. 또 다람쥐는 매에게 잡힐까요? 뱀에게 잡힐까요?라고 그림상으로 보면 매와 뱀 둘 다에게 잡힐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된 것들은 먹이 그물입니다.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먹이 관계는 먹이 사슬이나 먹이 그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 모두 생물들의 먹고 먹히는 관계를 나타낸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나 먹이 사슬은 한 방향으로만 연결되고 먹이 그물은 여러 방향으로 복잡하게 연결된다는 차이점이 있지요. 그렇다면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 중 여러 생물들이 함께 살아가기에 유리한 관계는 무엇일까요? 먹을 수 있는 먹이가 하나밖에 없는 먹이 사슬에서는 어느 한 종류의 먹이가 사라지게 되면 그 먹이를 먹는 생물도 머지않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반면 먹이 관계가 복잡한 먹이 그물에서는 어느 한 종류의 먹이가 사라지더라도 그 먹이를 먹는 생물은 다른 먹이를 먹으며 살아갈 수 있지요. 때문에 먹고 먹히는 관계가 복잡한 먹이 그물은 생태계의 생물들이 함께 살아가는데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답니다. 실험관찰 16쪽 두 번째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의 공통점과 차이점입니다. 공통점은 먹이 사슬이나 먹이 그물이나 모두 다 생물이 먹고 먹히는 관계를 표현한 것이고요. 차이점은 먹이 사슬은 한쪽 방향으로만 연결되어 있지만 먹이 그물은 다양한 방향으로 여러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험관찰책의 이 부분 꼭 적도록 합니다. 공통점은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 모두 생물들이 먹고 먹히는 관계를 표현한 것이고, 차이점은 먹이 사슬은 한 방향으로만 연결되어 있고 먹이 그물은 여러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부분입니다. 역시 실험관찰책 16쪽에 기록하는 곳이 있으니 실험관찰책 16쪽을 보고 기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험관찰책 16쪽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벼, 메뚜기, 개구리의 먹이 사슬에서 개구리 이후 먹이 관계는 어떻게 이어질지 찾아보는 것인데, 교과서 먹이 사슬 그림에는 벼, 메뚜기, 개구리까지는 있습니다. 그 이후의 관계는 그 아래쪽에 있는 먹이 그물 그림, 교과서 과학교과서 먹이 그물 그림에 보면 벼 있고요, 메뚜기 있고, 메뚜기가 개구리에게 잡아먹히는 것까지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개구리는 화살표가 두 개 있는데 아래쪽 화살표를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화살표를 따라가면 뱀이 나오고요. 개구리가 뱀에게 잡아먹히기도 하고요. 그 뱀은 매에게 잡아먹히기도 합니다. 먹이 사슬로만 표현하자면 벼, 메뚜기, 개구리, 다음에 뱀, 다음에 매. 물론 개구리 다음에 바로 매로 갈 수도 있겠죠. 실험관찰책 1번에 생각해볼까요? 1번에 적도록 하고요. 생각해볼까요? 2번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 중 생태계에서 여러 생물들이 함께 살아가기에 유리한 먹이 관계는 어느 것일까요? 또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생태계에서 하나의 생물이 아니라 여러 생물들이 함께 살아가기에 유리한 관계는 먹이 그물입니다. 그 까닭은 보이는 글과 같이 어느 한 종류의 먹이가 부족해지더라도 다른 먹이를 먹고 살 수 있으므로 여러 생물들이 함께 살아가기에 유리합니다. 먹이 사슬이란 것은 사슬, 고리가 여러 개가
한 줄로 쭉 연결된 것을 먹이 사슬이라고 하는데, 그 고리 중에서 하나가 끊어진다면 다른 고리들도 작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그네를 타고 있는데 사슬로 연결된 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슬들 중에서 하나가 끊어지면 그네를 타기가 어렵게 되겠죠. 네. 이것처럼 먹이 사슬은 어느 한 종류의 먹이가 사라지면 그 다음 단계의 생물들이 살아가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먹이 그물에서는 어느 한 종류의 먹이가 부족해지더라도 다른 먹이를 먹고 살 수 있으므로 다양한 생물들, 여러 생물들이 함께 살아가기에는 유리합니다. 이 부분 꼭 적어 놓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논생태계에서의 먹이 관계에 대해서 영상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